자, 블로그 글쓰기 기본적인 부분 실습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로그인하신 다음에 본인 블로그 접속했습니다. 접속해서요. 네, 여기에 포스트 쓰기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네, 글쓰기 페이지가 접속되어지는데 요렇게 안 뜨시죠? 요렇게 뜨시나요? 요렇게 안 뜨시죠? 아, 요렇게 뜨시나요? 지금 현재 버전 자체가 네, 버전 자체가 스마트 에디트 2.0 버전, 3.0 버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왼쪽 상단에 여기 이전 버전으로 쓰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여기가 이게 2.0 버전으로 뜨고요. 네, 본인이 이제 좀 전에 했던 거는 여기 에디트 3.0으로 글쓰기가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 설정적인 부분에서요. 본인이 지금 최신 버전이 3.0입니다. 3.0으로 글쓰기 할 건지 2.0으로 기존 버전을 할 건지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해서 새 버전으로 또는 이전 버전 에디트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전 버전 에디트 사용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새 버전 이렇게 비교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전 버전 에디트로 네, 이전 버전 에디트로 설정을 이전 버전으로 우선 네, 하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전 버전하고 새 버전하고 네, 차이 나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좀 있는데 네, 우선은요 환경이 좀 틀려요. 그래서 조금 네, 기존 버전이 좀 익숙하신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능적인 부분은 네, 주요 기능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네, 블로그 글쓰기에 자 보시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목 입력 부분인데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네, 제목은 네, 본인이 블로그에 쓰는 글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블로그는 나만의 무료 웹 공간 이렇게 홍보되어지거든요. 네, 인터넷상에 이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상에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개로 올라가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글이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다 보기는 게 싫다. 그러면 밑에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기본값은 전체 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웃만 공개하겠다, 서류 이웃한테만 공개하겠다, 비공개 나만 보겠다, 뭐 이렇게 네, 설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의 기본 성격 자체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질 내용들을 굳이 블로그에다가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이전에 설명드렸던 네, 뭐 에버노트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기록하게 되면 본인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 자체 좀 틀려요.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개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값이요. 근데 뭐 에버노트는 비공개가 기본값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할 때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경우에는 내가 쓴 글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네,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되게끔 이제 검색 엔진의 상위에 노출되게끔 글을 쓰시는 걸 원하시죠. 그 방법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제목 설정. 자, 이전 달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목에다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이 검색되어질 할 건지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설치시면 되세요. 자, 우선 저희는 연습을 쓸 거니까요. 네, 블로그 글쓰기 연습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글쓰기 연습 이라고 해서요. 네, 제목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부분에다가 여기다가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텍스트 중심적인 글자 중심적인 네, 입력 및 편집을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래서요 간단하게요 여기에다가 네, 뭐 진달래꽃 한번 입력해 볼까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네,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네, 간단한 입력을 했습니다. 자, 편집적인 부분은요, 글자에 대한 편집은 여기 서식도구 모음줄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편집하시면 돼요. 자, 먼저요, 제목 진달래꽃 글자만 블록 지정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래 한글이나 이런 쪽 문서 편집 툴 프로그램에서 편집하는 거하고 방식이 동일합니다. 네, 글자의 크기를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 글자의 폰트 크기가 네, 도드메 9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볼 때 보면 글자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폰트 크기는 기본값을 11포인트 정도로 네, 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폰트 크기 조절로 제목은요 한 14 정도 조정해 볼게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14 정도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14pt 좀 굵게 하겠다. 여기 굵게 하시면 굵게 됐고요. 뭐 밑줄 치겠다. 밑줄.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나는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해보겠다. 글자 색깔 여기 글자 색깔입니다. 글자 색깔 펼침 버튼 빨강.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달래꽃 네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의 색깔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얘는 뭐 노란색 뭐 진짜는 노란색 달자는 예를 들어 뭐 빨간색 뭐 레자는 뭐 녹색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꽃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진짜가 노란색 너무 안 보이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 이렇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글자 단위별로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달래꽃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적인 부분은요 네 11포인트로 할게요.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네, 여기에 11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다자 뒤에다가 네 감정 문자 한번 네 여기 있습니다. 이모티콘 네. 펼치번도 누르면 이런 식으로요. 네 다양한 네 표정 뭐 동식물 뭐 사물 뭐 말풍선 뭐 이러한 네 그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이게 지금 기쁘게 이야기한 건지 슬프게 이야기한 건지 네 해당 글자 텍스트만으로는 감정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슬프게 이야기한다 뭐 우는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모티콘을 사용해 가지고 해당 글자에서 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인 부분을 추가시킬 수 있겠고요. 네. 영변의 약상 진달래꽃 아름다운 가시길을 뿌리오다. 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기쁘게 표현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 꾸밀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내용물의 배치 자체를 전체적으로요 가운데다가 한번 몰아볼게요. 전체를 범위 잡으시고 배치적인 부분은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뭐 이렇게 요 두 번째 거 가운데 정렬 네, 이런 식으로 자 할 수 있겠고요. 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스티커도 권리에 많이 쓰세요. 스티커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엔터키 꾹꾹 눌러가지고 커서를 여기다가 지금 현재 깜빡깜빡 여기다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커 스티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종류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제 어떤 그 글자 내용을 쭉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거 여기에 대한
스티커를 활용해서 감정 표현적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류 많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네, 천천히 한번 이렇게 네, 보시고요.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 있는 것 중에 요 하트 날리는 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삽입하고자 하는 스티커 종류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꾹 누르시면 이렇게 삽입이 이렇게 되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네. 자, 글자 중심적인 내용을 입력할 때는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꾸밀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셨어요. 네, 한번 네 밑에 설정 기본 설정 한번 해보고 네 직접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주제 분류 주제 선택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에서요. 네, 주제 단위별로 선택해서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도 덤으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례로 뭐 블로그 글쓰기 연습이니까 뭐 지식 동향의 뭐 IT 컴퓨터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입력되어지는 내용에 맞게끔요 원하는 그 분류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태그라는 부분 자체는 꼬리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태그의 역할 자체는 본인의 블로그에 쓴 글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게 되면 그걸 다시 블로그는 기본적으로는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작성한 대로 차곡차곡 기록되어지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내가 이 쓴 글 자체를 모아서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 주제별로. 그런 경우에 여기 태그 꼬리표를 달아가지고요. 네. 요 꼬리표와 같이 꼬리표가 달린 것끼리만 모아서 보는 역할인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중심적으로 흘러가면서 스마트폰에서는 본인이 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인데 같은 태그가 달린 것들을 모아보는 기능도 추가됐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의 네이버 블로그 앱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달아주시는 게 본인의 블로그 글에 대한 노출도를 더 높일 수 있으세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베타로 태그 검색도 네이버 앱에서 지원됐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뭐 블로그 이렇게 입력해 보면 뭐 블로그 시작 뭐 블로그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뭐 블로그 시작 이렇게 해볼까요? 블로그 시작. 그다음 블로그 글쓰기 많이들 다른 태그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뭐 블로그 뭐 연습이나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냥 네 제목을 블로그 글쓰기 연습이라고 했고 내용 텍스트 입력한 다음에 간단하게 글자 꾸미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모티콘 삽입 그 다음에 스티커 삽입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연습해봤습니다. 자, 이하 내용 중에서요 설정적인 부분입니다. 설정 정보 전체 공개를 그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댓글 허용, 역기글 허용까지 하시고 요거는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공감 허용이 기본값으로 체크 안 돼 있는데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라는 이제 표현인데 공감하기라고 해가지고요. 해당 블로그의 인기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은 밑에다가 보면은 이제 뭐 그냥 가실 건가요? 뭐 네 댓글이나 공감하기 꼭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줘야지 공감하기라는 게 밑에 떠요. 하트라는 게 떠요. 그걸 눌러줄 수 있는데 요걸 안 해주면 눌러주고 싶어도 못 눌러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 허용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네이버 검색 허용, 외부 수집 허용 그대로 하시고 블로그 카페 보내기가 링크 허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값은. 링크 허용은 그냥 이제 해당 이 글을 볼 수 있는 주소만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본문 허용까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매번 설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수정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기본값으로 수정을 해놓은 다음에 얘를요 기본 설정으로 유지라고 체크를 해버리면 나중에는요 제가 지금 수정한 게 2개 수정했습니다. 공감 허용 체크했고 그 다음에 카페 보내기 본문 내용 수정했는데 요게 나중에 저희 글쓰기 하면 요게 체크된 상태로 그대로 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등록 시간 자체가 기본값 현재로 돼 있어요.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블로그 글 쓰는 주기가 이제 어 예를 들어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한 개씩은 글쓰기를 하시는 게 활동적 지수를 높일 수 있으세요. 근데 하루에 하나 글쓰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보면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블로거시 질문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을 줘요. 이걸로 한번 글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글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보면은 글 쓰는 게 많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글 쓸 거리가 많은 날은 이제 몰아서 하지 말고 이제 요 글은 다음 날 올릴 거야. 그럼 예약하기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 몇 분을 올리기 이렇게 예약 쓰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예약하기 하셔가지고 네 달력에서 몇 월 며칠 몇십 몇 분에 올릴 거야 이렇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현재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글 중심적으로 내용물요. 네 글자 내용물 중심적으로 네 요 그 스티커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인식을 안 해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요 네 블로그는요 글 내용상에 이미지는 하나 정도는 꼭 포함시키시는 게 좋으세요. 그림요. 왜 그러냐 네 저희가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글쓰기다 뭐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검색 결과 내에 블로그 영역에서요 검색되어진 결과물 중에 블로그 영역에서요 검색된 결과물 네 중에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사진 있는 거에 대한 클릭률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앞에 대표 사진으로 하나는 이상은 꼭 포함시키시는 게 좋으세요. 한 개 이상은. 자, 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해서 글 쓰는 거 연습해 볼게요. 네. 자, 포스트 쓰기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포스트 쓰기. 자, 사진을 첨부한 글쓰기요. 네, 사진 첨부해서 글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위에 저희가 카테고리 이렇게 좀 추가 이렇게 시켰었는데, 네, 미리 보기를 꾹 누르시게 되면은, 네,